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비극적인 마지막, 즉 그가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밍웨이의 자살은 단순히 한 천재 작가의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인간의 정신과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지배했던 다양한 요인들, 즉 가족력과 정신질환, 어린 시절의 경험이 남긴 심리적 상처,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그의 마지막 선택을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해밍웨이의 삶과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밍웨이의 비극적인 생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그의 삶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지만 동시에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그 속에서 발버둥쳤던 그의 처절한 노력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가 남긴 문학적 유산뿐만 아니라 인간 해밍웨이의 복잡한 내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밍웨이의 자살 원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바로 그의 가족력, 그 중에서도 정신질환의 그림자입니다. 해밍웨이 가문은 대대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았던 이력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의 아버지 클래런스 해밍웨이 역시 의사였지만 1928년에 엽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버지는 해밍웨이가 평생 동안 벗어날 수 없었던 그림자이자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밍웨이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그의 손녀인 마고 해밍웨이까지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이 가문에 드리워진 정신질환의 유전적 경향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마고 해밍웨이는 할아버지와 같은 날짜에 자살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족력은 해밍웨이의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유전적인 기질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정신건강의학 분야에서는 가족력을 질환 및 증상 설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물학적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밍웨이 또한 이러한 유전적 취약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해밍웨이는 흔히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양극성 장애는 기분이 극도로 고양되는 조증 상태와 심한 우울감에 빠지는 우울증 상태가 번갈아 나타나는 정신질환입니다. 조증 상태에서 해밍웨이는 넘치는 에너지와 창의력으로 무장한 채 열정적으로 글을 쓰고 삶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은 해밍웨이가 조증 시기에 기분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감정적으로 매우 강렬해졌다. 폭발할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였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해밍웨이가 얼마나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반면 우울증 상태에서는 심한 우울감, 흥미상실, 공허함, 성욕 감퇴 등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을 잃고 죽음에 대한 생각, 나아가 자살 충동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감정의 진폭은 그의 삶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극성 장애는 그의 창조적인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를 파멸로 이끈 가장 강력한 정신적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그의 내면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조증기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우울증기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으며 이는 그가 겪었던 고통의 깊이를 짐작케 합니다. 해밍웨이의 정신적인 고통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엄격하고 권위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은 그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았으며 아버지가 자살했을 때 이러한 분노와 증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이 감정을 어머니에게 투사하는 복잡한 심리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그의 우울증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의 삶과 정신을 지배하는 강력한 무의식적인 힘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통제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어린 해밍웨이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억압은 훗날 그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밍웨이의 성격 또한 그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부끄러움과 자만심, 부드러움과 공격성 등 극단적인 모습이 번갈아 나타나는 불안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면적인 성격은 그의 작품 속 인물들에게도 투영되어 나타나곤 했습니다. 강인하고 남성적인 이미지 뒤에는 섬세하고 불안정한 내면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충동 조절이 어렵고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는 자살 충동이 생겼을 때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하여 주변의 도움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내면적 고통에 깊이 파고드는 경향이 그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작가로서의 좌절감 또한 그를 짓눌렀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말년에 그는 글쓰기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작품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거의 명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불안감과 함께 창작의 고통은 그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을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열광시켰던 위대한 작가가 더 이상 예전처럼 글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퓰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정점에 올랐던 그의 경력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창작의 슬럼프를 겪게 되자 이는 그의 자존감을 크게 훼손시켰고 존재의 의미마저 흔들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정신적, 심리적 요인 외에도 해밍웨이의 삶에는 그의 정신 건강을 더욱 악화시킨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바로 알코올 중독입니다. 해밍웨이는 평생 술과 함께 살았으며 알코올 의존증은 그의 정신질환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알코올은 양극성 장애의 증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기분 변화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술은 잠시 동안 고통을 잊게 해주는 도피처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의 정신을 좀먹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으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말년에 알코올 중독은 더욱 심해져 거의 매일 술을 마셨으며 이는 그의 건강과 정신을 극도로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술에 의존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려 했지만 이는 결국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외상성 뇌 손상 또한 해밍웨이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를 2번이나 겪었고 권투나 사냥 중에도 머리를 다치는 등 여러 차례 뇌진탕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외상성 뇌 손상은 노년기의 기분 증상을 악화시키고 인지기능 저하 및 정신병적 증상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뇌 손상은 그의 정신적 안정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뇌 손상은 성격 변화, 우울증, 불안 장애 등 다양한 신경, 정신과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밍웨이의 자살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체적인 부상과 함께 찾아온 뇌 손상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말년에 복용한 고혈압 약물도 문제였습니다. 그가 복용했던 고혈압 약 레서피는 일부 환자에게 우울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복용한 약물이 그의 우울증을 더욱 심화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해밍웨이는 자신이 겪는 우울감의 원인이 약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그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해밍웨이는 FBI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FBI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내 집 전화도 도청하고 있어. 라며 끊임없이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놀랍게도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실제로 해밍웨이는
1940년대부터 FBI의 감시 대상 목록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쿠바 거주 시절 활동과 친 카스트로적 성향이 FBI의 의심을 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정신적인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피해망상이 실제 감시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면 이는 그의 불안과 편집증을 극대화시켜 정신 건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그는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며 이는 그의 삶을 옥죄는 또 하나의 큰 짐이었습니다. 자살 방법의 모방 또한 그의 비극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엽총을 사용하여 자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자살에 사용된 엽총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는 어린 해밍웨이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일종의 심리적인 각인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살 방식이 그에게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어 그 역시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방식을 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신의학에서 다루는 모방 자살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삶에는 이 외에도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밍웨이가 우울증 치료를 위해 받았던 전기 충격요법이 오히려 기억 손상을 일으켜 그의 절망감을 더 심화시켰다는 설도 있습니다. 당시의 전기 충격요법은 지금과는 달리 부작용이 심했으며 이로 인해 기억력 감퇴 등의 후유증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가에게 기억의 손실은 곧 정체성의 위협과 직결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작가에게 기억 상실은 곧 창작 능력의 상실을 의미했고 이는 그에게 엄청난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의 전쟁 경험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종군 기자로 활동하며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목격한 경험은 그의 작품 세계뿐만 아니라 정신 세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의 폭력과 죽음, 상실을 직접 겪으면서 그는 깊은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이며 이는 그의 염세적인 세계관과 죽음에 대한 집착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의 특이한 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해밍웨이는 투 사냥 등 위험한 활동을 즐기며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에게 생생한 삶의 에너지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죽음과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깊은 매혹과 동시에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갈구하는 무의식적인 표현이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자살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취약성, 어린 시절의 경험이 남긴 심리적인 상처, 불안정한 성격 특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치명적인 습관, 여러 차례의 외상성 뇌 손상, 약물의 부작용, 그리고 FBI의 감시로 인한 피해망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의 정신 건강을 서서히 그리고 깊숙이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그의 삶을 옥죄었고 결국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은 위대한 예술가의 영광과 함께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깊은 고통과 고뇌를 동시에 보여주는 비극적인 서사입니다. 해밍웨이의 자살은 우리에게 정신 건강의 중요성, 그리고 한 개인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인간 본연의 취약성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처절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그의 작품에 드리워진 그림자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한 천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강연이 해밍웨이라는 복잡한 인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